하이닉스가 했는데 삼성전자가 못했던 거는 삼성은 기술 중시 경영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내부적으로는 기술 중시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게 삼성 노동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겠냐고요. 굉장히 인재들을 모아놓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관료 중심식 일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되고 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경영진들이 그냥 거기서 왕조질이나 하고 있으면은 회사가 제대로 가겠냐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52시간제가 굉장히 화두였었죠. 그리고 이 52시간제가 뭐 이제 삼성의 로비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을 조금 많이 다루게 됐는데, 이제 저의 그 모기업이죠. 이제 제가 첫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그런 회사덕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되는 그런 과정에서 진짜 당시에 주식시장이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저는 그때부터 그냥 구조적으로 박살났다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2015년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니다가 코로나 때 결국 그만뒀는데, 여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주 52시간이 갑자기 화두가 된 건데, 헤럴드에서 나온 얘기는 뭐 이런 건데요. 주 52시간에 불 꺼진 K반도체 연구실. 주 52시간을 안 해가지고 불 꺼진 것처럼 기사를 썼죠. 민주당에서 2월 3일에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을 한 건 다 알고 계시죠?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52시간 이하로 일을 하라는 근로법을 적용 제외한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외국에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칩스법을 한국식 칩스법 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뜬금 주 52시간이 등장했기 때문에 칩스법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막 김태년 의장이 이제 좀 약간 석이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재명 당대표가 52시간 완화의 재개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서 일하면 좀 안 되냐. 그러니까 총 노동시간은 증가하지 않는데 몰아서 일하면은 주 52시간 더 넘어도 총 노동시간 증가가 없으면 괜찮지 않냐면서 약간 그 완화를 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재계가 되게 환영하는 그런 게 있었고, 재계 언론들은 52시간 일할 수 있게 막 해야 되고 막 더 많이 일해, 노동자가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미디어 중에서 주목을 받는 게 슬로우 뉴스인데, 슬로우 뉴스를 이제 보시면은 아마 굉장한 딥 리서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재명의 위험한 선택이라고 기사를 냈죠. 근데 이런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의 진행자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반도체 산업에 국한한다는 전제하에 연구인력 중에서 연봉 1억 5천만이 넘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있으면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보자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자발적으로 이거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약간 회의적인데요. 왜냐면 저도 1억 5천 넘는 연봉을 많이 받았던 R&D 직업 근로자였는데, 주 52시간을 넘는 거를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진짜 과연 회사가 하자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그 11월 경총에서 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특정 고연봉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이제 작년 11월에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시간 적용 예외를 칩스에도 반도체에도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찬성파들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 안기현이라는 분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하면 성과가 안 난다. 제조 생산과 연구는 다르다. 연구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시간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천 기술을 취약해 경쟁국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이 완전 80년대 사고관입니다. SK 하이닉스 R&D 담당 부사장 김재범입니다. 현재 AI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 HBM 반도체는 고객 맞춤형 제품인데, 고객 요구가 다양해서 신속한 대응이 경쟁의 핵심이다. 뛰어난 연구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추격자와 기술 격차를 벌리려면 쫓아오지 못할 더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해야 된다. 하이닉스 R&D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또 삼성 글로벌 리서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전체 직원 90%가 출퇴근 자유로운 1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를 하고 있는데 52시간 연장 근로 준수 측면에서 업무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월초는 늦은 시간까지 실험이 가능하지만 월말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출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고객이 납기를 당겨달라고 하면 관리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오래 일하니까 52시간 넘겨 일하면서 전강으로 좀 땡겨 쓰다 보니까 후약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52시간 더 길게 해달라. 한 달 단위로 해봤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1년 단위로 52시간 어느 월에 푸는 거죠. 목표한 성능과 수율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실험 검증이 많이 요구되는데 근로시간 제약 때문에 어렵다. 다른 분, 성대 교수죠. 성대는 이제 삼성의 후원을 받는 그런 대학교죠. 그래서 삼성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삼성에 좋은 말 나갔을 겁니다. 반도체 시장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대만 TSMC에도 비상대책반이 있다. 지진 발생 대응반이다. 우리도 주 52시간제처럼 경직적이면은 여기서부터 논리 비약이 있는 거죠. TSMC 비상대책반이랑 주 52시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의 주 52시간처럼 집중력 투입이 어려울 것이며 지진 복구도 불가능하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삼성과 경쟁할 때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3교대로 돌리면서 24시간 체제를 가동했다. 이런 나이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만 노동계도 우려했지만 큰 성과가 있었고 과실을 노동계랑 공유했다. 노동시간 초과시 사용자 형사 처벌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시간이 아닌 미션과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만 노동자 건강과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거는 한국은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성만 바로 다음 프로젝트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입니다. 자, 반대파들 주장. 52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 혁신이 된다고 하는 게 찬성파 주장이었죠. 근데 그 반대파들 주장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해요. 노동시간 지약 때문에 기술력 제고가 안 된다?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반증이 하이닉스가 일단 우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킥이라 할 수 있는 HBM을 미국 엔비디아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니넨 못하지? 이런 거고요. 우리는 특별 연장 근로도 안 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 52시간과 기술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들은 우리보다 덜 일을 해. 그리고 저희가 순천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소득이 3만, 4만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사무실 그 자체는 창의적인 환경일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그런 환경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속에서 창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획일적인 사무 환경에서 창의적인 게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화장실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난다는 것도 화장실이 사무실과 다른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녹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간도 만들어주고 경험도 많이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이런 거를 제공해 줘야지. 하여튼 그래서 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유연근무제 중 선택 근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HBM 만들었다 잘 되고 있다. 자, SK하이닉스 지회 화성 SK하이닉스 지회죠. 여기도 현 근무 체계가 떨어뜨리지 않는 것 같다. 유연근무제 하고 나서 보니까 43시간 일하더라. 근데 43시간 일했는데도 HBM 만들었다. 근데 주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43시간 된 거거든요. 근데 4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조기 퇴근과 같이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종료하는데, 그렇다고 생산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노동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밤샘 작업이 며칠 이어져도 어느 누구도 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은 그 진짜 노동 가짜 노동 책을 안 읽으신 그 재계 대표가 나오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은 시간을 52시간 일하라고 하면 52시간에 맞게 스프레딩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진짜 노동이 아닌 가짜 노동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키고 일을 많이 주는 것이 그 단축된 시간 안에 집중 노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일량이 100인데 시간을 늘려버리면은 이게 느슨한 이 일로 가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면은 기업들은 업무 할당을 제대로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관리 못하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들 전국 삼성전자 노조위원장도 반대했죠. 주 40시간 이내로 노동한 노동자보다 52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확률이 4배 높다. 맞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산업재해가 높아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회를 가가지고 TSMC 사례를 들고 과로를 정당화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 로비설이 나온 건데, 그 사례들은 2년 동안 12차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다 불법 사례다. 이런 거고요. 대만 전자산업노조도 한국의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예외 대만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자신의 무능에 대한 경쟁력 부족을 근로시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권호성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라는 직업은 시간과 결과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진짜 맞고요.
오래 그냥 연구한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죠. 몰입이라는 책 좀 읽어봐라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몰입이 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됩니다. 몰입은 어느 순간 혜성처럼 찾아오는데 그 일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에 근거한 자발적 동기부여 중요하고요. 야, 여기 이 말이 명언인데 이런 거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개선을 논의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지 웬 반도체 특별법을 바꾸면서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이건 개구멍인데 아무리 금치를 해도 개구멍이 정문이 될 수는 없다. 개별 기업을 위해서 법을 고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학자로서 부끄럽다. 근데 제 2015년에 삼성의 이런 행태가 애널리스트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저한테 불러일으켰었는데 결국은 5년 후에 그만뒀지만 아마 이분도 이제 이런 자리에 나가서 이제 삼성의 주장으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게 양심이지. 권호성 교수 발언이 명문이고요. 저는 이분 본 적도 없지만은 아무리 개구멍에 금치를 해도 정문될 수 없죠. 그리고 하이닉스 발언 보세요. 연장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 문화가 중요하고 자기는 43시간 일하면서 세계 1위 제품들에게 납품하고 파트너 돼가지고 다 파트너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근데 그런 기업을 만들었는데 삼성 니네가 뭔데 너네 때문에 한국의 법을 바꿔야 되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망하는 게 진짜 노동자 때문이냐 삼무원 조직을 만든 경영진이 그 책임인데 삼성 경영진들과 그 삼성 경영진의 비호를 받는 그 재계 세력들만 노동자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같은 이슬을 먹고 소는 우유를 만들고 뭐 뱀은 독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유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노동자를 데리고 SK 닉슨 HBM을 만들고요. 이게 우유고요. 삼성은 산무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죠. 이게 독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럼 누구 문제겠습니까? 같은 노동자를 데리고 일을 하는데 삼성의 경영진들이 현재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희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이 말을 현재의 삼성 경영진들은 뭐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체스도 똑같아요. 말 구성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 풀은 한국 노동자 풀은 유사합니다. 근데 왜 마치 자기 탓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못한다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자원 탓을 하거나 내 측근 탓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잘하면 되는데 본인이 못하는 거를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잘하게 되면은 좋은 사람도 몰리고 점점 더 잘하는 상승 효과가 나는데 본인이 못하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준 낮은 경영진이 삼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52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개구멍을 정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잠깐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이제 진짜 전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했는데 삼성전자가 못했던 거는 삼성은 기술 중시 경영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내부적으로는 기술 중시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삼성 노동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겠냐고요. 굉장히 인재들을 모아놓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관료 중심식 일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되고 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경영진들이 그냥 거기서 왕조질이나 하고 있으면은 회사가 제대로 가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현 시간부로 삼성 경영진은 전원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다 꾸며도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더 좋아질 거야.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52시간 관련한 토론 때문에 막 정치권이 뒤집히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개 기업을 위해 가지고 법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때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사태를 합법적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